이제 얘들아,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이야. 학생들이 이제 극한하고 연속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이 그래프를 보자. 이게 뭐냐면은, 수학 점수인데, 너희들의 수학 점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게 초6이네. 초6일 때, 네 수학 점수는 20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30점을 받았어. 10점 올랐지, 그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40점을 받았다 치는 거야. 근데 아쉽게도, 자, 중학교 3학년 때 네가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한다라고 치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점수는 기억을 하는데 중3 때 점수는 네가 기억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20점, 30점, 40점을 받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네가 예측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때 20점, 중1 때 30, 중2 때 40을 받았으니까 니는 중3 때 몇 점을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할 거야. 50점을 받았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네가 지금 예측한 거지, 그치? 뭐 왼쪽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값을 예측을 한 거잖아. 그걸 뭐라 부른다고? 좌극한이야. 그러면 좌는 왼쪽이란 말로 알겠는데 극한은 뭐다? 예측이야, 예측. 그지? 극한을 뭐라고? 예측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극한은 예측인 거야. 따라서 네 점수를 왼쪽으로부터 예측을 해봤더니, 즉 좌극한을 그어봤더니 몇 점이 나온 거야? 좌극한은 몇 점? 50점이 나왔지. 자, 그러면 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기억 못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기억한다고 치자. 그럼 고3 때 몇 점이었냐면, 아이고 고3 기억하겠는데. 자, 고3 때 몇 점이었냐면 80이었어. 고3 때 80점이었어. 고2 때 70이었어. 고1 때 60이었거든. 자, 그럼 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중3 때 몇 점을 받았나라고 예측을 해볼 거 아니야. 그지? 중3 때는 모른다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렸다 치는 거지. 그럼 80, 70, 60 나왔으니까 뭐라고 예측을 했어? 50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거 아니야. 맞아.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예측했을 때 80, 70, 60이 나왔을 때 뭐라 예측한다? 50이라고 예측한다는 거지. 그러면 네가 초등학교 때 점수부터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예측을 하는 거랑 결과는 어떻게 돼? 똑같아졌지? 그지?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부터 예측했었을 때 그 값이 같으면 자, 극한 값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로? 몇 점? 50점이라고 극한 값이 있다는 거지. 즉 어떤 사람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점수를 예측을 해보곤다 하는데 왜? 중3 때 실제 시험 친 기억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네가 얘네들의 값은 알고 있다고 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값을 알고 있다고 치고 이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봤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점수를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고등학교 때 점수를 가지고 거꾸로 예측한 거랑 얘 둘이 같게 나오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극한 값이 있다라고 부른다. 그러면 네가 우연찮게 실제 중학교 3학년 때 성적표를 우연찮게 입수해서 봤더니 실제 시험 점수가 중학교 3학년 때 세상에 애들과 논다고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몇 점 나왔어? 10점이 나온 거지. 그치? 이건 실제 점수잖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제 대입해서 나왔다고 해서 함수 값이지. 따라서 실제 값은 얼마인데? 10점이지. 맞아. 맞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예측을 했었을 때 값은 50점이었는데 실제 내가 성적표를 잊어보니까 10점이었지. 그치? 그러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다르지. 이 같은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뭐라고 부른다고?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갈래? 불연속이지. 그러면 극한값하고 즉 예측했던 값하고 실제 값하고 다를 때는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예측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네가 고3 때 100점을 받은 거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고2 때 몇 점을 받았냐면 90점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고1 때 몇 점을 받았어? 70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고3 때 100점, 고2 때 90점, 고1 때
80점이구나. 고1 때 80점을 받은 거야. 그럼 네가 얼마로 예측을 해야 돼? 고등학교 점수만 가지면 100점, 90점, 80점이었으니까 70점으로 예측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우극한이 얼마가 돼야 돼? 우극한이 100점, 90점, 80점이었으니까 얼마? 70점으로 예측이 돼야 되지. 맞나? 좀 출처가 없다. 자, 그럼 봐봐. 70점으로 예측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점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70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점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50점이었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이럴 때는 뭐가 없다고? 극한이 없다 라고 하는 거야. 즉, 이 극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불연속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왜? 아예 극한 자체, 즉 극한값 자체가 없잖아. 예측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예측이 안 되니까 얘 둘이 자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연속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 아예 극한값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연속이 자식할 것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연속이라는 것은 자 정의한다.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극한값하고 뭐라고? 극한값, 즉 예측했던 값하고 실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때를 연속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불연속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극한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 아니 극한값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지. 얘 둘이 같아야 연속이 되는데 요게 없으면 아니 같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극한값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얘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이럴 때도 불연속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함수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 함수값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얘처럼 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쳐서 10점이 나왔잖아. 근데 중3 때 아예 시험을 안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시험을 안 쳐서 결과가 없는 거잖아. 따라서 함수값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그렇다면 함수값이 없어도 당연히 불연속이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둘 다 있으면 연속이 될 것 같지? 아니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극한값이 만약에 50이 나왔는데 아까처럼 극한값이 50이 나왔는데 실제 점수가 10점이었다면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각각 있었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연속의 개념을 조금 한번 잡아봤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자,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불연속인 애들이거든. 그러면 불연속이라는 건 뭐야?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우선 얘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어? 극한값은 있어 없어? 극한값은 있지. 왜 있는지 볼까? 봐봐. 3에서 3 왼쪽에서 값을 대입해 보면 어떤 값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 4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 따라서 얘는 뭐에서? 3에서 좌극한 3에서 좌극한은 얼마라고 예측이 되는 거야? 4라고 예측이 될 거 아니야? 그럼 3에서의 우극한이 있는지 보자.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운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4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지. 따라서 3에서 우극한도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3에서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생각되는 거야? 자, 3에서 극한값은 있는 거지. 얼마? 극한값은 4라고 있는 거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3에서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3에서 함수값이라는 것은 실제 3을 대입했었을 때 나오는 값이잖아. 그럼 3을 실제 대입했었을 때 나온 값이면 요 어딘가에 점이 찍혀져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잘 봐봐. 어딨니? 하나도 없지 지금. 여기. 요 어딘가에. 봐봐. 요 어딘가에. 하나도 시커먼 데가 없잖아. 그럼 3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없다는 말이지.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3에서 함수값이 없다는 말이지.
따라서 얘는 뭐가 있는데 3에서의 극한값은 있지만 3에서의 뭐가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문제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저거가 아까와 다르게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있다고. 어디? 시커먼 거 보이지? 그지? 3에서의 값을 대입했을 때 4라고 있는 거야. 즉 3에서의 함수값은 4라고 있는 거야. 분명히 있지? 그러면 3에서의 함수값을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하지. 그치? F3. 이건 존재하는 거야. 수학적 기호로 써볼까?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이건 뭐가 없냐면은, 자, 일단 보자. 3에서의 자극함부터 보자. 3에서의 자극함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하잖아. 3에서의 자극함. 얼만데? 3보다 작은 쪽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 거라 예측이 돼? 3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3에서 우극한을 볼까? 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왔었을 때, 그치? 3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와, 얼마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야? 4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지? 그럼 얘는 뭐가 없다? 함수값이, 미안. 극한값이 없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함수값은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 자, 얘. 자, 얘는 3을 대입했을 때 뭐가 존재해? 4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그러면 F3은 4가 맞아. 얘는 3에서의 자극함과 3에서의 우극함 해보니까 당연히 같지. 뭔데? 3이잖아. 자, 그런데 3에서의 극한값도 있고 3에서의 함수값도 있지만 얘들이 서로 어때? 서로 다르지. 따라서 얘도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내야 되는지 알겠지? 그치? 함수값하고 뭐가 돼야 한다? 극한값이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함수의 연속 조건이라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연속이 되려고 하면 뭐가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함수들은 함수값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인지 볼까? 자, 우선 분수함수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함수값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x를 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말이야. x가 대입이 안 되니까 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 한번 볼까? 자, fx는 x분의 1. 분수함수라는 것은 분모의 x, 즉 변수가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얘 한번 봐봐. 이 x 자리에 0을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다고. 수학 다시 배워야 돼. 자, x를 대입할 수가 없어. 분모가 0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 분모가 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분자가 0인 거랑 분모가 0인 거랑 다른 거야. 분자가 0인 거라는 것은 분모가 뭐가 있다는 거잖아. 분모는 있는데, 즉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안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도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근데 분모가 0이라는 것은 아예 뭔가를 만드는 데 조차도 없다는 거야.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이 함수는 f0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x에 2를 대입해야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f2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따라서 얘는 이 함수값이 없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0 만든 게 두 개지? f2도 없고 뭐 f-3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잘 봐봐. 무리함수는 루트 안을 음수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을 음수로 만드는 것도 역시 대입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 한번 봐봐. 그럼 얘는 뭐가 돼? 0은 아니지. 0은 대입을 할 수 있잖아. 여기에 0을, 요거랑 다른 거지. 얘는 아예 0 자체를 대입을 못해. 분모를 0 만드는 건 아예 대입을 할 수 없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0 만드는 것은 대입할 수 있지. 하지만, 뭐는 역시 대입할 수 없어. 음수가 나오는 것들은 대입할 수 없지. 따라서, 얘는,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x가 음수가 되는 애들. x가 음수인 애들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루트 1이라든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든지 루트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값이 없잖아. 따라서 여기는 뭐만 들어가야 한다? 0 이상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0 미만에 있는 것은 함수값이 없다는 거지. 뭐가 없다?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 음수 자체를 대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 요거 잘 봐봐. 조심해야 돼. 요게 음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말했지,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루트 안이 음수가 되려면 2x-3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럼 내가 x에 뭐를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 x에 x의 2분의 3보다 미만인 애들은 여기에 대입할 수 없으니까 함수값이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루트 안에 있는 것을 양수, 음수로 만드는 놈들은 대입할 수 없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얘를 음수로 만드는 거 보자고. 그러면 x가 2보다 큰 놈들은 여기 대입할 수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은 뭘 구한 거냐면 얘네들의 함수값이 없는 놈들을 알아낸 거야. 그럼 반대로 함수값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대답하면 되겠지. 얘네들 함수값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0 이상, x는 2분의 3 이상, x는 2 이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들을 한번 알아봤다. 자, 약간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함수를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자, 대입하는 대상을 차별하겠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대입하는 놈이 누구든 간에, 즉, 함수가 동일했어. 무슨 소리냐면, 얘들. 자,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해? x에 아무거나 다 대입을 해도 제곱만 하면 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요거는 봐봐. 요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얘는 함수가 두 개로 나눠진 거거든. 누구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 거야. 무슨 소리냐면, 극장 가도 어른들은 9,000원 받지만 학생들은 얼마 받는데? 좀 더 싸게 받지? 그치?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돈 내는 규칙이 다른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봐봐. 이거 뭐가 돼 있어? x가 0일 때, 이거 이 말이지. 0이라는 대상은 얼마다? 무조건 1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0이라는 대상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제곱하라 이 말이지. 그치? 맞지?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 0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1이라는 말을 하고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곱을 하라 이 말이지.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러면 0이 아니면 제곱을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여기에 구멍이 왜 뚫렸냐면, 0은 이 규칙을 안 따르잖아. 0이 이 규칙을 따르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근데 0은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니잖아. 따라서 0은 빠진 거야. 그러면 아까 봤지? 0은 어떻게 하라고? 1이라고 무조건. 따라서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왜 그렸을까? 자, 0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이 함수에 0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니?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0이 아니야, 친구. 실제 0을 대입을 한 거잖아. 여기에는 0을 대입할 수 없지. 0은 빼고 대상을 한 거니까. 여기 있잖아. 0은 뭐에 따르라고? 1이라고. 그래서 1이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0에서의 극한값을 판단해보자 이 말이지. 0에서의 극한값을 판단해보자 이 말이지. 그치? 그러면 0의 각광값을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0의 각광값을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0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지. 그러면 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다 있지만 왜 자극한 안 했냐고? 자극한 똑같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알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자극한하고 우극한, 즉 극한값은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서로 다르지. 따라서 얘는 불연속이다. 뭐에서? 0에서만 불연속인 거야. 알겠지? 왜? 0에서의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문제 넣어볼까? 자, 얘도 뭐로 나와 있니? 자, 특별하게, 자, 1에 대해서 1인 놈은 무조건 3이다. 그치? 차별을 두고 있지? 1은 3인 거야. 이렇게 차별, 얘기를 준 거고. 그러면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1이 아니면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나눠라.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약분이 된단 말이야. 이거 못 보면 안 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맞지? 그러면 x 똑같이 있으니까 빠지고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x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1을 더해주라 이 말이지, 그지? 자, 그렇다면 x가 1이 아닐 때 여기다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x가 1이 아니면 1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1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야. 그렇지? 1은 여기다 대입할 수 없지. 만약에 1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었다면 2가 나와야 되지만 1은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빼놓은 거야. 그럼 아까 1은 얼마가 된다 했다고? 3이라고 했잖아. 3. 그러니까 3에 전부 짝 찍어줘야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실제 여기다가 3을 1을 대입을 하면 얼마야?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왔어? 3이 나왔지, 그지? 3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1에서의 극한값을 알아보자는 말이지. 1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인데? 1에서 극한값은 2지? 그러면 아까처럼 극한값, 함수값하고 극한값 서로 다르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불연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그려본 거야? 특별한 함수를 그려봤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쭉쭉 찢어 있는 거, 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봤다 이 말이지, 그지? 수학에서 이제 구간의 기호를 잠시 얘기하려는데 수학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거든. 특히 이 단원에서 많이 나와.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봐봐. 이거는 원궁미라고 있지.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거를 다 다른 의미를 표시할 수 있는데 요 앞에 구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얘는 구간에 대한 표시, 이걸 표시하고 있는 거야. 즉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2,3을 읽으면 안 돼. 구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 그럼 그러면 초가 있으면 이상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뭘까? 여기 있네. 이거 봐봐. 자, 뭐뭐 이상할 때는 요 표시를 쓴다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요 표시지. 이제 대괄호지. 그 다음에 콤마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이너스 2초가 3 이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표시. 마이너스 2,3 요 표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이면 요 표시. 알겠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앞에 구간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거와 같은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는 최대 최소의 정리랑 중간값의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너무 쉬운 얘기라서 무슨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한번 뭔가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게 너희들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연속, 불연속을 배웠을 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야. 자, 우선 눌러부터 보자. 너희들이 이 이차함수 기억나지? 이 이차함수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 이 이차함수가 자,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 함수에 뭐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옵니까? 뭐를 대입하면? 보이지? 1을 대입하면 5라는 최대값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을 대입을 하면 최대값이 5가 나와서 이거의 최대값은 5가 맞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눈치채 연속 함수지. 자, 또 불연속 함수에는 과연 최대 최소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말이지. 그러니까 연속 함수에서는 무조건 최대 최소가 존재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최대 또는 최소가 존재한다고 연속 함수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불연속 함수를 배웠잖아. 즉 이거 한번 보자고 이거. 자, 그럼 이 이차함수 잘 봐봐. 이 이차함수 보면 최소를 구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 뭘 대입을 하면 되는데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지? 근데 지금 구멍이 뻥 뚫려있지. 실제 0을 대입하면 얼마 나왔는데? 1 나왔지. 그럼 뭘 대입해야 최소값이 나올 것 같아? 0보다는 약간 큰 놈을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럼 0보다 여기서 보면 0보다 약간 큰 놈이 누군데? 0.1? 0.01이 더 가깝지 않나 0이? 그러면
0.001. 0.0001이 더 0에 가깝지 않아?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대입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값이 없다는 거지. 대입을 할 수 없는데 왜 값이 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입이 되면 값은 존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얘도 불연속 함수지? 자, 최대 값을 구하려고 해. 최대 값을 구하려고 하면, 가만 보니까, 1을 대입을 하면 최대 값이 나오나? 아니지? 1을 대입해서 뭐가 나오는데? 2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봐봐. 그러면 이보다 약간 큰 놈을 대입하면 될 것 같잖아. 이보다 작은 놈을 대입하면 안 되지. 이보다 작은 놈을 대입하면 작아지니까. 그럼 1보다 약간 큰 놈을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1보다 약간 큰 놈이 누군데? 1.1? 1.01이 더 1에 가깝지? 1.00이 더 1에 가까운 수 아닌가? 1보다 약간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대입할 수 없다는 거지. 뭐를 대입할 수 있는지 대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없겠어? 값이 없겠지? 자, 최대 최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속 함수에서는 최대 또는 최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 연속 함수는 끊어진 게 없으니까. 불연속 함수는 끊어졌으니까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야. 뭔 말이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시험에 뭐 크게 나올 건 없어.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중간값의 정리를 할 건데 너희들 중간값의 정리도 책에서 보면 뭐 당연한 말 같은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 그래서 먼저 너무나 당연한 말을 먼저 해놓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부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뭐 바보가 있는데 다 이해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그지? 그걸 해보겠단 말이야. 우선 그러면 일단 정의부터 보자.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fx, 자, 이 fx가 뭐라고? 연속 함수일 거야. 연속 함수라고 줄 거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프 모양 그릴 수 없겠지, 그지? 근데 딱 두 개 줄 거야. 뭐? 자, 얘처럼 어떤 함수값 두 개를 줄 거야. 자, 이 함수는 f에 1을 대입을 했더니 2가 나왔고, f에 3을 대입했더니 5가 나왔다. 이렇게 두 개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f에 1을 대입을 하니까 2가 나왔다. 그럼 이 점이지, 그지? 그 다음에, f에 3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5가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그럼 괜히 그랬나? 괜히 그러니까 또 헷갈릴 거구나. 자, 봐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지? 1을 대입을 하니까 뭐 나왔다고? 2 나왔고, 3을 대입했더니 5가 나왔다고. 딱 두 개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이것만 가지고 연속 함수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어쨌든 간에 연결은 될 거 아니야. 내 요지는 뭐냐면 연결은 된다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진 거 없이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요?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요 안에, 그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2를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2하고 5 사이에 있는 값 가운데서 하나는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맞지? 봐봐, 그러니까, 어? 그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뭐 하나 중간에, 그 2하고 5 사이에 어떤 값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에이, 여기다가 만약에 2였으면 5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건 맞아. 그러면, 중간값의 정리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어쨌든 간에, 1하고 3 사이에 내가 어떤 값을 대입을 했었을 때, 2하고 5 사이에 있는 값, 예를 들어서 4를 나오게 해줄 수 있는 x의 값이 있어, 없어? 다시 한번.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왔고, 3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요 중간에 있는 값, 즉 4가 이 함수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봐봐.
2하고 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 둘의 중간값. 이때 중간값이라는 건 정확하게 2하고 5의 반. 3.5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안에 있는 어떤 중간의 어떤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4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놈을 대입을 하면 4가 나왔을 거 아니야.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어떻게 했으면 자, 이렇게 그려졌다면 4는 뭘 대입하게 되면 요걸 대입을 하면 나왔을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뭐 이놈이었다면 4를 나오게 해주는 놈이 무려 몇 놈이어야 되는 거야. 요거랑 두 개, 요거랑 세 개. 이렇게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을 대입을 하면 4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값의 정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함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디 사이에서? 당연히 1하고 3 사이여야지. 요 1 왼쪽이나 3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니까. 그럼 그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봐봐. 이거 봐봐. 자, 그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자, 이 함수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미쳤나, 미안. 1을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 다음에 3을 대입을 하니까 5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아까 배웠지. 자, 그럼 봐봐. 내가 1하고 3 사이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요 사이에 있는 요거 y값이 0. y값이 0 나오게 해주는 0이 나올 수 있을까? 즉 y값이 0 나올 수 있을까? 이 함수에서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3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왔다면 그러면 1과 3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었을 때 과연 0이 나올 수 있을까? 있지. 왜? 아까 해봤잖아.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 지금 가운데 적당한 가운데 값 0이다. 0 나오게 해주는 놈이 있다고. 0이 나올 수 있다고. 왜냐하면 봐봐. 얘 끊어진 게 없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러면 0을 나오게 해주는 건 누구였는데? 요 놈이지 그지? 맞지? 한 놈이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연결됐다면, 0 나오게 해준 놈이 누구야? 여기 있지, 그지? 맞지? 아니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0을 나오게 해주는 놈 어딨어? 여기. 세 놈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따라서, 중간값의 정리라는 게, 함수값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고, 실제 뭘 구할 때? y가 0 될 때, y가 0 나오는 값이 있느냐라고 알아볼 때 쓰는 건데, y가 0 되는 값이 있느냐는 말은 근이 있냐 이 말이지. 맞잖아. fx가 0 되는 게 있냐는 말은 이거의 방정식에 근이 있느냐라고 판단할 때 쓴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실전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범위에서, 이거 0,1이 아니야. 구간이 됐으니까. 0과 1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얘가 하나의 함수잖아. 그지? 그럼 이 함수, 자, 0과 1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있냐는 말은 0과 1 사이에서 이 함수값이 0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요거의 함수값이 과연 0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렇다면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과 1을 나왔을 때 함수값을 보자 이 말이지. 여기다 0을 대입을 하면 뭐가 나왔어? 1 나왔지. 그 다음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왔지. 그러면 봐봐.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중간에 0이라는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려지면 봐. 0 나올 수 있어 없어? 요런 걸 대입하면 나올 수 있잖아. 맞지?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도 0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줘도 0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랑 1을 대입했을 때의 서로 함수값을 뭐 결론적으로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겠지. 그지? 이거 한번 볼까? 1과 2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있느냐 이런 말은 1과 2 사이에서 이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느냐라는 뜻이지. 1과 2 사이에서.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랑 2를 대입했을 때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 보자고.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얼마나 나왔어? 마이너스 6이 나왔어.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왔는데? 7이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 6에서 갑자기 7로 이렇게 확 나왔다고. 그럼 당연히 요 사이에 0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연결돼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던 간에 그건 관계없는 거지. 그지? 무조건 연결돼 있을 거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얘도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지? 이 함수에 1을 대입한 거랑 이 함수에 2를 대입한 거 서로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면 그지? 이제 얘 안에 1과 2 사이에서 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